그래서 이때 나온 말들이 그런 리디 광공, 리디 삼서방. 처음에는 전자책 시장은 작다 했는데 지금 이 시장 크다. 네. 가보니까 거기가 아주 금맥이.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수요일 기업연구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이찌라님 오늘도 상큼하게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재밌는 주제 준비해왔잖아요. 네. 제가 사실 원래는 스몰톡으로 이찌라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 자체가 스몰톡거리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웹소설, 웹툰 시장인데 웹소설에 저희는 오늘 포커싱을 맞추잖아요. 네. PT 구독자분들 중에 리디 많이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신나셨는데 얘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진영님 혹시 웹툰, 웹소설 보세요? 저는 웹툰은 베스트셀러는 많이 봤어요. 근데 한동안 안 보다가 저희 언제였죠? 코로나 때였나? 아무튼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웹툰 나왔을 때 네. 와, 왜 이렇게 제목이 이렇지? 하고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봤는데 그 웹소설 스타일의 웹툰 특유의 시간을 그냥 순삭시키는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그때 처음 느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시간 순삭 되죠. 네. 네. 찌라님은? 사실 저는 그렇게 뭐 헤비 유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관심은 있어서 가끔 저도 웹툰을 보긴 했는데 네. 그러다가 웹소설을 한번 진출한 적이 있어요. 그 웹소설을 유통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 문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덕후 친구가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중국의 웹소설을 이제 구매를 해와서 유통을 한 적이 있었고요. 2020년에 그래서 총 6개 작품을 했었는데 저희가 주로 했던 게 이제 시대물. 동양풍 로판이어서 사실 요거는 완전히 좋아하는 분들이 특화된 장르물이어서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요런 작품들을 들여와서 번역해서 유통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와, 지금 네. 유통을 담당하신 분인 거예요. 그쵸. 한때. 맞아요. 그래서 뭐 주로 뭐 시대물, 회기물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네. 해서 이제 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잘 됐어요. 처음에는 와 이러다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이야. 그래서 뭐 엑시트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계획까지 세웠었는데 그때 갑자기 혐한 정서가 좀 이슈가 돼가지고 그 중국 웹소설 작가분들에 대한 불매들이 좀 생기면서 갑자기 매출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타격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들어간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좀 중단을 하고 이제 나오는 결정을 해야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2020년 전후일까요? 그때 확실히 네. 그 붐이 있긴 했어요. 시장의 붐. 맞아요. 소비자분들도 코로나가. 약간 얼리 어댑터 분들은 이미 막 다 찾아보시고 네. 하셨던 되게 신기하네요. 네. 너무 어려웠던 게 마케팅이 안 되는 시장이더라고요. 특히 이 장르의 소설은 이제 아예 대중적인 소설이 아니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있다 보니까 소문만 있으니까요. 네. 이게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 같은 거를 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재밌다고 소문이 나야지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작가에 대한 팬덤 그리고 이게 드라마 영상화 된다더라 주연이 누구라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문이 빨라야 작품도 빨리 가져와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와 이건 어렵다. 덕후여야지 할 수 있구나. 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덕후가 진짜 찐팬이라는 거잖아요. 네. 덕후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라는 단어 그 문장 자체가 모순 틀린 말이에요. 네. 그걸 시도했다가 얻어맞은 기업들 많이 봤습니다.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지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얘기를 보시면 꼭 좋아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시장을 리딩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오늘 그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팬데믹을 기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웹소설 시장 지금 현황 어떤지 이제 세 줄 요약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뭐 웹툰, 웹소설 이게 중요한 K 장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성장 중이고 세계적으로 웹툰이나 웹소설을 한국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네이버가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리디라는 기업을 통해서 웹소설 시장을 한번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떤 분들이 이런 웹툰, 웹소설들을 많이 보는지도 궁금해요. 아까 저의 얼핏 느낌으로는 여성분들 2030 여성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웹툰, 웹소설 보시는 분들 성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여성이 약간 더 많습니다. 56%로 좀 더 많고요.
연령대로 보면 20대가 30%로 가장 많고 그리고 30대, 40대 분들도 많이 보면서 이분들이 이제 화력이 있으니까 웹소설이나 웹툰에 뭐 성인이니까 네. 이제 아주 이게 어른이지. 네. 지불하는 거죠. 돈 벌지. 네. 옛날에 우리 만화책은 빌려보고 싶어도 좀 예산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음껏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웹툰 웹소설 시장이 3조 3,500억 원. 이 중에 웹툰이 2조 원이고요. 웹소설이 1조 3,500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웹소설 비중이 전 크다고 느꼈어요. 웹툰이 엄청 크고 네. 웹소설은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작을 줄 알았는데 네. 2대1 정도 되네요. 사실 그 정확한 뭐 사용자와 매출에 관한 이제 데이터는 조금 찾기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웹소설 보시는 분들 좀 더 지출이나 지불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웹소설 성장세는 조금 더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 2.8% 성장을 했는데 그 전년에는 26.4% 성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마다 뭐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해오던 시장이 지금은 성장세가 좀 더 완만해졌다. 근데 웹소설보다는 웹툰은 여전히 이제 두 자릿대로 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툰은 그래도 쭉 잘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더 대중적이고 보시는 분들 폭이 넓다 보니까 좀 성장세가 더 아직은 가파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전체 지금 웹툰이나 웹소설을 얼마나 보고 있냐라고 하면은 시장을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지만 네이버 웹툰의 연간 액티브 유저를 보면요. 2,440만 명이라고 해요. 이야, 진짜 많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2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번 정도 웹툰을 켜고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한 번씩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시는 폭이 굉장히 넓다. 네, 그렇게 유저를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서로 작품 추천하고 난리가 났어요. 네. 호박죽님이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페가 400도 많다고 들었는데 육퇴하고 가벼운 작품들 보신다고. 네. 확실히 세대에 따라서 좀 그 취향이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맞아요. 플랫폼별로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느냐도 조금 다른데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네, 일단 이 기업들 해외에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끌고 있는데요. 2024년에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를 보면 85억 달러, 네. 12조 2,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비중이 큰 것 같은데요? 웹툰만 보면은 이제 2조니까 네. 뭐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거는 북미가 40%, 유럽이 30%, 그리고 나머지 아시아가 뭐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미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 네. 시장에서. 네. 근데 이거는 유저 기준이고요. 네.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70~80%를 장악하고 있는 거는 한국 기업들입니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표현은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어떤 자부심이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네, 네. 그리고 국내에 이제 여러 플레이어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 1등은 네이버. 맞습니다. 네이버 웹툰인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 이름으로 아예 했는데 웹툰이 이게 한국에서 만든 말이다 보니까 네이버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아예 회사 이름을 웹툰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정했어요. 네이버를 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 웹툰 플랫폼이고요. 작년 매출이 1조 8,400억 원,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가 1억 7천만 명이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웹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 웹툰이 또 최근에는 실적이 많이 고꾸라졌다는 얘기 있었어요. 여성 혐오 이슈도 있었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불매도 많이 일어났었고 해서 네이버 웹툰 정신 차려 진짜 안 쓴다 하면서 이런 흐름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좀 꺾인 걸로 제가 봤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국내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이슈가 있고 뭐 네이버, 카카오, 리디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MAU를 보시면 일단 가장 큰 플랫폼은 네이버는 이제 웹툰이랑 시리즈를 웹툰, 웹소설로 분리를 해놨고 카카오는 페이지랑 웹툰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900만 정도 사용자가 보고 있고 카카오가 웹소설은 좀 더 강합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600만 사용자, 그리고 네이버 웹소설인 시리즈는 200만, 카카오 웹툰이 220만,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서 리디가 118만으로 요렇게까지가 좀 이제 국내 시장을 분할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카오가 위에 이제 뚱뚱하게 있는데 그 아래서 정말 단단하게 리디가 큰 기업이지만 네카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도 여기 5위에 탁 있네요. 맞아요. 사실 이 밑으로 그 레진 코믹스라는
밴드라든지 네. 이런 중소형 플랫폼들이 쭉 있는데 100만을 넘어서 이렇게 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규모는 리디가 좀 유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대단하다. 네, 그래서 네. 네카오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중소 플랫폼 중에서 리디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별로 좀 특징이 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좀 아까 5, 60대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10대부터 좀 이렇게 사용자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폭넓은 사용자층. 네, 그래서 일 사용자가 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좀 대중적이어서 뭐 로판, 로맨스 판타지, 현판, 현대 판타지, 네 이런 장르들이 좀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기다무 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다리면 무료. 맞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고 기다렸다가 무료로 보시는 사용자들도 많고 그래서 가장 좀 대중적인 소재를 다루는 게 카카오 페이지다. 그런데 반면 네이버 시리즈는 무협이 강세입니다. 40%가 무협물을 좀 보고 있고요. 이 사이에서 리디는 여성향. 네. 그 여성향. 맞아요. BL 그리고 추리물 같은 장르 소설이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벌써 흥미로워. 이게 사실 또 좋은 게 여기는 3, 40대 유저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좀 화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무료 같은 거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사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행본이 좀 잘 팔려요. 단행본은 이미 완결이 돼서 뭐 한 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좀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어른의 맛이니까요. 네. 다 주세요.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주세요. 네, 맞아요. 완결까지 다 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에서 시리즈에서 완결이 된 게 리디로 많이 오기도 하고요. 많이 구매를 해보신 분들이 오늘 우리 어피티에도 많이 후기를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처음에는 네카오가 19금이라든지 좀 수위가 높은 장르물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네카오가 요즘 19금까지 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그 기존의 중소 뭐 레진 코믹스, 탑툰, 투믹스 이런 중소 플랫폼들이 19금 콘텐츠들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사용자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통신사들이 일찍부터 이 웹소설에 뛰어들었었고 또 최근에는 밀리의 서재도 우리 웹소설이랑 웹툰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웹소설 시장은 아직 경쟁이 치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조금 성숙기에 들어서서 성장세는 조금 완만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덕후가 잡고 있는 시장은 내가 진출할게라고 해서 꼭 되는 게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다른 경쟁자들이 리디의 그 진한 맛을 뚫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성격이 확실하게 팬들은 어딘가에 지금 다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아까 그 우리 구매 패턴 얘기 나와가지고 어피티에서 막 소비 줄이세요. 고정비는 이렇게 줄이시고 변동비는 이렇게 이거 쓰시면 안 돼요라고 가끔 이제 말하는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덕질 비용 특히 이제 리디에 쓰는 돈이다 하면은 못 막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아. 되게 행복해 보이셔요. 그리고 네. 그거 우리가 무슨 그 어떤 자격으로 말리겠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보면서 수많은 그 머니로고 사연자분들의 리디 지출 떠오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디가 네카오 사이에서도 좀 선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2024년에 매출을 보면 2,354억 원으로 네카오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7.2%가 증가했고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은 영업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손실도 129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계획된 적자로 투자받아가지고 매출은 올리는데 적자 냈던 곳들이 네. 요즘 조금씩 적자폭을 줄여가고 있어요.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다가 적자 못 줄이면 사실 투자 회수 못하고 큰일 나는 건데 네. 하고 있어. 맞아요. 리디도 그런 것 같아. 네. 사실 리디는 이제 상장하기 전까지 이렇게 수익성을 좀 개선하면서 버틴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런 작품들도 잘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영역에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에는 리디라는 이름 대신 만타라는 완전히 새로운 웹툰 플랫폼을 선보였어요. 요게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 구글 플레이에서 만화 카테고리에서 이 만타가 상위권이고요. 네. 스페인, 멕시코 같은 그런 큰 나라들에서 5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적 다운로드가 1,400만 회. 와, 벌써. 네. 그리고 작년 해외 매출이 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9%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여전히 지금 성장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북미 시장이 워낙 크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네요. 네. 그리고 뭐 스페인이나 멕시코 같이 뭐 남미,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만타가 잘 하고 있다. 이 맛 봤어? 봤냐고. 맞아요. 리디에 요런 세계가 있다고 맛보면 못 떠나요. 네.
그게 이제 실현되지 않을까. 네. 한국의 매운맛. 한국 막 놀라가지고 당황하면서도 끝까지 완결까지 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는 만타라는 플랫폼보다는 아예 콘텐츠를 유통하는 걸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웹코믹 플랫폼 매차코믹에서 네. 이 웹툰 상수리나무 아래가 6개월 동안 거래액이 1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원래 상수리나무 아래는 웹소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웹툰화 해가지고 일본에 선보이는데 이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저는 이렇게 지금 해외 매출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 조금씩이 아니죠. 굉장히 이제 팍팍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시장이 이렇게 빨리 클 줄은 몰랐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웹툰, 웹소설을 소비할 때 나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나 이걸 나한테 제공해주는 기업 사이즈, 시장 이런 매출 이런 걸 고려하면서 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리디가 시작된 게 일단 2010년대 중반 후반 이때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10년 안 2008년에 됐나? 시작을 했는데요. 2008년 좀 됐네요. 네. 그래도. 이때 나왔을 때는 딱 전자책 플랫폼이었어요. 그런데 백이식 대표가 이제 삼성전자 벤처사업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아마존을 보고 퇴사를 해서 전자책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던 게 그 시작이었고요. 잘해서 머지않아서 전자책 시장의 1등까지 하게 됩니다. 첫 창업을 성공적으로 하셨네요. 네, 그래서 UX나 이런 것들이 편리해가지고 잘 하긴 했는데 1등을 하고 보니까 이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4천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다 해도 뭐 1등을 하고 있고 70%까지 먹었는데도 전자책 시장이 작으니까 뭐 페이퍼라는 전자책 그 단말기도 내보고 뭐 여러 가지 전자책에서 시도를 해봤지만 뭘 해도 매출이 더 이상은 클 수 없다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그러면 이것저것 해보는 시도 끝에 웹툰이나 웹소설도 한번 해보게 됐고 네. 거기에서 매출이 나면서 이게 되네? 라고 하고 피봇을 하게 된 거죠. 그 시장을 그러니까 발견을 해버린 거죠. 네, 우리가 웹소설. 아는 그 웹소설 시장을 네. 눈을 떠버렸다. 맞습니다. 그래서 BL, GL 이런 장르물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면서 2019년부터는 아예 웹소설 시장에 포커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우리 종합 콘텐츠 플랫폼이야 라고 선언을 하고 그때 이제 인수했던 회사들을 보면 아웃스탠딩. 아, 맞아. 네, 지금은 3%로 매각된 아웃스탠딩을 인수하기도 했고요. 뭐 구독제인 리디 셀렉트라고 해서 뭐 월정액을 내면 뭐 책을 무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하기도 했고 또 이때 애니메이션 전문 OTT인 라프텔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책 끝을 접다도 그때 맞아요. 인수가 됐었죠. 네, 디노먼트라는 회사 이름이었는데 이런 도서 마케팅을 하는 회사도 인수를 하거나 하면서 우리는 컨텐츠 기업이야 라고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어피티도 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리디 셀렉트를 한창 강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꼭 웹소설 어떤 특정 장르뿐만 아니라 종합 콘텐츠 기업이야라는 거를 지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정말 약한 연결고리에 있어 뭐였냐면은 웹툰으로 경제를 정말 쉽게 해주는 걸 기획을 하셨고 작가님은 따로 계시고 저희는 스크립트 만들고 나중에 그림 그려주시면은 검수하고 해가지고 어피티랑 콜라보해서 경제 만화를 경제 웹툰 너무 재밌다. 네. 경제 웹소설에 이어서 웹툰까지 해본 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OPT도 참 안 한 게 없어요. 모든 안 한 걸 게 다 없어. 아시다 이분. 리디랑 했었네요. 네. 네, 기억이 났다. 맞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을 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리디는 전자책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엔지니어 중심의 조직이었어요. 개발자 조직이었는데 이때부터는 그 디노먼트, 체크틀 접타 팀 같이 콘텐츠를 잘하는 팀들이 들어와서 콘텐츠 회사로 변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도 시장에는 네카오, 레진 코믹스, 문피아 뭐 이런 중소 플랫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리디는 좀 후발주자였거든요. 근데 이때 강력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성향 로맨스라든지 당시에는 이제 이런 큰 플랫폼들이 안 했던 BL, GL 같은 그런 마니아층들이 있는 소설들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시장 좀 작다. 전자책 시장은 작다 했는데 지금 이 시장 크다 하고 눈이 휙 돌아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 뭐가 더 있네. 뭐지 왜 이렇게 금이 나오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당시 전자책 뭐 출판계나 전자책 플랫폼들도 이런 웹소설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좀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가 아주 금맥이 그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좀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면서요. 충성도 높은 이용자층이 유입되기 시작을 하고 이분들이 계속 재구매를 하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말들이 그런 리디 광공, 리디 삼서방 이런 식으로 좀 팬덤이 모이면서 그런 말들을 만들어냈고 네. 이제 강력한 락인이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리디도 원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제 대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컸던 게 상수리나무 아래, 시멘틱 에러 같은 대작들을 발굴하게 됐고요. 그 대표적인 상수리나무 아래를 보면 이게 2017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불과 최근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몇 년 동안 연재를 하면서 400회가 넘는 대작으로 만들어졌고 그 웹소설이 다시 웹툰으로도 만들어지고 계속 재생산이 됐고요. 그게 2017년 연재를 시작했는데 2018년에만 국내 매출이 794억 원. 와. 그리고 해마다 매출이 높아져서 그쵸. 2022년에는 이제 한 작품만으로 1,200억 원을 국내에서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뭐 만타라든지 일본에서도 잘 되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누적 조회수가 1억 회를 달성을 한 거죠. 잘된 IP 하나가 정말 플랫폼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리디는 내부에 오렌지 D라는 자회사를 두고 이게 보통은 이제 외부 스튜디오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 온 걸 유통하잖아요. 그쵸. 리디는 내부에 컨텐츠 팀을 둬서 작화를 직접 다 하는. 투자를 그렇게 했어. 인하우스로. 네, 맞아요. 그래서 작화까지 하면서 26만 종의 컨텐츠를 확보했고요. 와. 그중에서 누적 판매가 1억 원 이상인 작품도 1,000점 이상이 넘어가면서 컨텐츠를 많이 이제 수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품 나중에 광고할 때 구교환 씨가 성우로 해서 뭐 영상 광고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죠. 네. 자, 그래서 글로벌로도 요즘 좀 더 잘 나간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와 BL, GL 이 시장 여기 웹 컨텐츠 시장이 너무너무 대박이다 해가지고 점점점 진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에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는 리디였는데 글로벌에서는 또 어떤지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그 만타라는 플랫폼을 런칭을 해서 지금도 뭐 미국에 가면 만타 광고도 막 이렇게 전광판 광고를 할 만큼 잘 되고 있는데요. 이때 업계 최초로 구독제 모델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보통 웹툰 웹소설을 회당 결제를 했는데 여기서는 3.99달러에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모델을 해서 이게 잘 정착을 하고 있고요. 뭐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잘 됐던 웹소설 판권을 사가지고 웹툰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유통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콘텐츠 업계에서 하고 싶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시도를 너무 잘했어요. 보세요. 보통은 한 번 읽고 떠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오게끔 하는 리텐션이 되게 중요한데 그냥 와가지고 기다려. 기다리는 정도로 사람들이 리텐션이 거의 뭐 100%가 그냥 제일 좋은 거라면 막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 모델 같은 경우에도 콘텐츠는 사람들이 돈 주고 안 사라는 게 콘텐츠 업계의 어떤 되게 회의적인 국룰인데 여기는 그냥 그게 완전히 뽀개져 있잖아요. 그 무제한으로 구독료 내고 하는 멤버십도 대단하다 생각이 드네요. 콘텐츠 업계 입장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2022년 리디 북스는 북스를 떼버리고 리디로 서비스명을 변경했고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1,200억 원을 투자를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기업 가치가 1조 6천억 원으로 콘텐츠 플랫폼 최초로 유니콘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1조 넘으면 유니콘이죠. 콘텐츠 업계 최초라는 점이 조금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리디가 잘 나갈 때 또 우리 콘텐츠 업계들도 되게 좋아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죠. 이게 뭐 상장 시장 자체가 또 좀 안 좋기도 해서 현재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4,890억 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IPO를 준비하다가 요거는 조금 미루고 아웃스탠딩도 3%에 매각하고 또 라프텔이라는 OTT도 지분을 648억 원에 매각을 해서 좀 현금화를 해서 위기를 이제 넘기고 있고요. 아까 살펴본 대로 흑자 전환을 향해서 수익성 개선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리디가 상장한다라는 얘기 나오니까 다들 궁금해하셨어요. 리디가 상장한다고요? 하면서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갑 대기하고 있는데 상장 안 하나요? 네, 사실 상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리디가 2023년에 살짝 0.7% 매출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창업 후에 14년간 꾸준히 매출이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웹툰 웹소설 그 글로벌로 진출을 하면서 큰 시장 가능성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이 상장 시장, 주식 시장도 좀 안 좋고 지금은 하려던 것도 다 안 해요. 그리고 웹소설 웹툰 시장도 좀 성장세가 꺾이면서 현재는 상장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상장을 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남아 있는데요. 그게 투자자들의 관건이죠. 상장 후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좀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이 잘 키운 IP 하나
않아. 열 자본 안 부럽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실은 자본으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리디가 좀 이렇게 삐집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좋은 IP들이 터져주면서 좀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IP를 발굴하는 힘. 네. 그 덕후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걸 풀어내는 힘. 네. 이게 리디가 진짜 갖고 있는 가장 알짜의 체력이다. 맞아요. 네. 사실 리디가 어느 정도까지로 했었냐면 한국에서 잘 됐던 드라마를 사와서 이걸 다시 웹툰으로 그리는 작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투자잖아요. 맞아요. 사올 때 돈을 주고 이게 안 터지면 그냥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R&D다라는 네.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좋은 IP가 나와준다면 좀 리디도 더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2차 창작에 대한 이거를 다시 영상화하거나 그런 2차 창작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합니다. 네. 이 네이버 웹툰에서 정년이라는 작품이 김태리 씨가 나오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역으로 다시 정년이라는 작품이 글로벌 웹툰 플랫폼에서도 잘 됐거든요. 이제 그런 작품들이 뭐 무빙이라든지 중증 외상센터, 나 혼자만 레벨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화가 계속 되면서 다시 이 웹툰이나 웹소설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잘 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를 기계적으로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리디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 힘이 어디 안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백이식 대표가 네. 본인도 공돌이에 컨텐츠를 모르는 그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서 아주 사람들의 니즈에 잘 집중해서 그쵸. 시장을 개척해 나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 약간 C레벨의 임원급에 본인 빼고 다 덕후. 왜냐면 이 정도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의사결정 내릴 때 그거 알고 해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이건 추측이지만 아무래도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리디의 웹소설이나 웹툰 컨텐츠가 좋아서 들어온 이제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 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커지고 있으면 나도 뛰어들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직장인 분들 실제로 이 사이드 잡으로 웹소설 쓰시는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종이책보다는 웹소설로 가면서 인세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원가, 종이값 이런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출판사가 예전에는 작가한테 10%의 인세를 줬다면 지금은 출판사가 10%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예요. 네. 다만 플랫폼이 좀 많이 가져갑니다. 플랫폼이 45% 수수료를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출판사가 나머지의 10에서 30% 그리고 작가가 70에서 90%를 가져가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한 편의 독자가 200원을 결제하면 작가에게 70원에서 120원 정도 수익이 가기 때문에 인세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네.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 웹소설 작가들은 실제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요. 이 전체 웹소설 작가 중에 인세가 1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1% 미만이다라고 하고요. 인세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5% 정도로 이걸 전업으로 하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저는 플랫폼 수수료 좀 높지 않나. 앞으로 이 웹소설 작가들이 사실 유튜브가 흥했던 거는 유튜버들이 있었던 것처럼 웹소설 플랫폼이 흥하려면 더 많은 작가들이 나오고 생태계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었다. 잘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줘야 웹소설 시장이 더 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네이버도 그 네이버 웹툰이 잘 되기까지는 도전 만화, 베스트 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충분히 발굴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도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현지 작가를 발굴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플랫폼들이 글로벌 시장을 띄고 있는 만큼 글로벌 수준으로 이 IP와 그 작가들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등용문이 항상 있어야 돼요. 등용문, 맞아요. 배도 이런 것들. OPT에서 경제 웹소설 공모전 열면 여러분 참여하시겠습니까?
도망. 네. IMF 때나 아니면 예전 뭐 금융위기 때로 회귀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잔뜩 나오고. 근데 그래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또 잘 됐잖아요. 그거 금융 경제 드라마예요. 맞아요. 저 보면서 와 이거 완전 조금만 주석 달아주면은 되게 재밌는 경제 공부인데 네.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회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아. 뭐 새로운 기술 100배로 뭐 상한가 뭐 치고 막 이랬던 이야기들 다 기억했다가 우리 회귀하면은 부자가 되자. 맞아요. 회귀할 때 여러분 기억하셨죠? 근데 저도 뭔가 기억하라는 것만 남아있고 다 까먹었는데 어쨌든 회귀하면 그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오늘 리디에 대한 주제로 쫙 말씀 나눠봤고 리디뿐만 아니라 국내 웹소설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주요 플레이어들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또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주신 이찌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대화 나누니까 너무 재밌죠. 취향에 대한 이야기들 약간 반익명의 공간에서 나누는 거 너무 좋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수요일 방송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화이팅! 또 다음 주까지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어바!